불종님들 현세하는 후생선처 기원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인간의 운명은 정해져 태어나는 것인가 아니면은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또는 자력으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풀어볼게요. 자, 운명론에 의거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사주팔자, 태어난 연, 월, 일, 시 여기다가 간지를 더해 가지고 우리가 사주팔자다라고 하는데, 세상에는요 각종 명리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도참서들이 난무를 해. 이 도참서는요 인생의 기륭화복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놓은 예언서예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토정이지함의 토정비결. 자, 이 토정비결은요 중국의 주요 음양설에 기초해 가지고 만들어진 책자예요. 이 책자에는 한 해의 기륭화복, 이 기륭화복을 예측하고 점칠 수 있는 그 문헌의 내용이 다 나열이 되어 있어. 자, 이 거성도요 중학교 시절, 어린 시절에 한때는 이 토정 비결에 심취를 해가지고 토정 이지함의 일대기라든지 아니면은 이 토정 비결의 내용을 줄줄줄 외다시피 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이렇게 터득한 배움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 막 활용하고 싶어 가지고 주변인들에게 토정 비결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운명을 막 점쳐주는 거야. 기륭화복, 운세를 봐준다. 그런데 이 기륭화복의 운세를 봐주다 보면은요, 좋은 얘기, 길복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은 안 좋은 얘기, 흉화에 대한 얘기도 필연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길복에 대한 얘기를 해줄 때는 기분이 흡족하다가도 흉화에 대한 거론이 되면은 상대가 기분이 상당히 불쾌해해요. 예. 그리고 이제 워낙 어린 나이다 보니까 한 14살 쯤에 그 나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거론을 하면은 상대가 좀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갖고 이것도 할 짓이 아니구나 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뒤부터는 거론을 안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은 그런지 모르지만은 일반적으로 예전에는요 대기업에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유명한 관상가라든지 또는 뭐 역술가라든지 명리학자를 면접관 심사관으로 대동하고 동석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해가지고 이 신입 지원자, 이 대상자의 사주팔자라든지 관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회사에 끼칠 수 있는 기륭화복을 예측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내막을 보면은요,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주팔자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명리 전문가라든지 역술가 관상가들은 사주팔자의 그 허구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해가지고 이네들이 지원자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관상이에요. 얼굴 관상, 그리고 말투나 말씨, 또 출입구부터 면접관이 앞자리에 앉을 때까지 그의 행동 거지, 이걸로 모든 걸 판단을 해요. 예, 그리고 그 모양새, 얼굴, 말씨 정도만 봐도 이 사람의 환경이라든지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의식, 앞으로 회사의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까지 모두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람을 간파하는 역량이 빼어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동석을 시키는 거죠. 자, 왜 이런 판단을 하냐면은 그의 모습에서는요, 그의 얼굴에서는, 그의 행동 양식 또는 말씨에서는요, 모든 그 사람의 수준이라든지 상황이 담겨져 있어.
더 나아가 거의 의식까지도 담겨져 있어요. 사고 방식도 추론을 해낼 수 있어. 한마디로 이 사람의 습관이 포착이 되고 파악이 되는데, 이러한 사람이 과연 이 회사에 연동이 돼가지고 이 메커니즘에 적용을 해서 과연 회사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인간의 습관은요, 타고난 천성과 결부가 돼가지고 바꿔나가기가 진짜 어려워요. 전환시키기가 진짜 힘들어. 그러나 바꿀 거는 반드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 바꿈의 기준은요, 내 주변에 막역한 지인들이 공통적으로 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는 문제, 지적을 하는 나의 습관, 행동, 이 사고, 이게 이제 대상이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혁신적이고 혁명적일지라도 아니면은 대전환일지라도 바꿔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내 인생이 더 진보적으로 향상이 될 수가 없어. 왜? 인간의 인생이라는 거는 반드시 유한적이다. 그리고 지나간 인생은요, 불가항력적이고 비가역적이야.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해서 바꿔야 될 잘못된 의식이라든지 행동 양식이라든지 또는 습성이 있다라면은 반드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남아있는 인생을 유익하게 내 의도대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거성이 판단하고 분석을 한 거는 모든 도참서, 예언서, 이 부분은 인간의 도리로 집약이 돼. 압축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인간의 도리라고 규정 짓는 그 중심에는요, 정도, 바르게 살자. 인간답게 올바르게 살자. 그러면은 모든 운수가 대통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포착을 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불가에서는 인간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인간은 업연에 의해서 업보를 가지고 태어난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후에 12연기법이 적용이 돼가지고 삶이, 인생이 진행이 되는데, 12연기는요,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등 해가지고 쭉 전개가 돼요. 이게 바로 인생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 12연기는요, 제가 공부하고 터득한 바에 의하면은 우주의 탄생, 천지 창조, 이 근본 원리에도 적용이 돼요.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12연기, 12연기법에 대해서 제가 강서를 드리는 시간을 마련을 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생의 운명에 적용되는 요소는요, 불가에서는 삼세간 또는 삼종세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국토세간, 중생세간, 오음세간 또는 오온세간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이 국토세간은 내가 태어난 국가, 사회, 가정, 내가 속해 있는 현실적인 환경의 요소야. 이거를 우리는 국토세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중생세간은 이 국토세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나의 인간관계, 가깝게는 부모, 형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여타의 수많은 인간관계가 바로 중생세간에 포함이 되고 중생세간에 의해서 운명이 이어져 나간다라고 그렇게 이제 명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오온세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5가지 요소가 있어. 색, 수, 상, 행, 시. 색이라는 부분은요,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이야. 또는 내가 내 몸을 통해서, 내 육신을 통해서 느끼고 감지하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색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이 수라는 거는 나의 이 색신의 그 현상을 받아들이는 감각 능력, 마음, 인지 능력, 느낌 또는 거기에 따르는 나의 판단을 우리는 수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상이라는 거는 색과 수를 통해서 얻어진 이 감각을 연상을 하고 추이를 해 나가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의 결정, 행방을 결정 짓는 그 요소를 우리는 상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행이라는 부분은 나의 색, 수, 상을 바탕으로 내린 이 결정에 대해서 내 육신이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활동, 행동. 자, 이를 이제 행이다,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명기를 하고, 그리고 식은요, 색수, 상, 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반복되어진 나의 경험. 이거에 앞으로의 예측도 가능하고, 그리고 판단 능력을 전개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돼요. 결국은 경험적인 지식의 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식이야. 그런데 이 경험의 축적식은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식의 기준이, 이 식의 능력이 잘 됐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인생을 지금 잘 살고 있어. 본인 의도대로 어떠한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구애 없이 사는 인생을 전개하는 그러한 부류도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그동안의 경험을 잘 활용하고 올바른 경험을 축적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삶이 상당히 곤혹스럽고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렇게 깝깝한 인생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시계에 그 가치가 잘못 정립이 되어 있다. 시계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제대로. 예.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거성이 30대 중반, 서울에 있는 송파 잠실에 거주하면서 잠시 동안 정당에 기웃거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귄 동갑내기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상당히 유력한 중견 기업의 간부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총알이라든지 탄피에 껍질을 만들고 대한민국 국채은행에 동전, 주화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그런 탄탄한 중견기업이야. 거기에서 그래도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을 받고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간혹 가다가 술자리에 나가면은 이 친구 술이 몇 배 들어가지고 좀 거나해지면은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야, 거성아, 나는 너가 부러워 죽겠다. 도대체 뭐가 부럽니? 하고 물어보면요. 아, 너는 사장이고 뭐 타는 차도 다이너트인데 나는 소나타 3 타고, 이러면서 하소연도 하고 넋두리를 하는 거야. 그때 제가 그 친구한테 했던 말은요, 사장 해먹기도 만만치가 않아. 굉장한 고뇌와 또 나름대로의 역경이 있어. 나도 많이 힘들어.
해가지고 그렇게 의기투합했던 친구인데 몇 해 전에 내가 송파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이 친구를 만나니까 하는 얘기가 본인의 아파트가 한 10억 정도 호가를 하는데 딸내미 혼수 치르고 혼수 비용으로 그리고 군대 제대한 아들이 제대하자마자 취직은 안 하고 뭔 벤처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아파트를 대출받아서 금전 지원을 했었더니 다 말아먹어가지고 상황이 그렇대요. 해가지고 이 대출금의 이자에다가 또 본인이 그 아파트를 장만할 때 이렇게 빌렸던 그 대출금도 아직 상환이 안 됐대요.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나 가니 물어보니까 대출금의 원리금만 한 400 정도 빠져나간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한 달에 월급은 얼마니 하니까는 이것저것 다 제하고 세후에 한 800에서 900 정도 이렇게 수령을 한다. 자, 그 수익을 가지고 그 지출을 제외하고 나면은 이 서울 시내에서 품위 유지를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 여력이 빡빡해요. 해가지고 내가 제안한 거는 서울 생활을 이제는 청산하고 수도권 지역으로 한번 이주를 해보는 게 어떻겠니 하니까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 잠실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쭉 살아왔고 학교도 여기서 다녔고 그리고 인맥이라든지 뭐 친인척 그리고 아들 딸까지 요 근처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떠날 수가 없다. 이 고상한 생각은 그러하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봐라 곰곰이.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해서 얼마 뒤에 이제 마음을 고쳐먹었는지 집을 다 정리하고 용인으로 이주를 했어요. 해서 얼마 전에 이제 통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물어보니까는 야 고성아 지금 살판 났다. 내가 연금 수령해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데 돈이 한 달에 40만 원이나 남는다 그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인생이 진정한 행복이 많이 벌고 많이 갖추고 누리고 이게 아니고 마음 편한 게 장땡이더라.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진정한 행복이더라. 그 친구 나름대로는 정년퇴직 해가지고 이 작은 연금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하는 그런 굉장한 그 경제적 압박이라든지 정신적 위기감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그때 당시에는 뭐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 이게 뭐 밥알인지 쌀알인지 구분이 안 간다 할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랬듯이 그 친구는 생각 한번 바꾸고 내가 여태까지 붙박이로 살던 요 지역 한번 벗어나니까 본인들 행복의 돌파구가 열린 거예요. 그랬듯이 사람은 때에 따라서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주창을 하고 싶어요. 현실을 직시하고 바꾸면은 내 스스로를 바꾸면요 내 인생의 돌파구는 항상 열려 있다. 자, 거성이 모든 도참서라든지 아니면은 불교 경문을 이렇게 쭉 탐독을 하고 터득을 해본 이 종합적인 결론은요, 운명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운명은 내 스스로 개척을 할 수 있다.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지금 현재 입장에서 내 인생이 꼬이고 새로운 돌파구가 보이질 않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은 우리의 의식이라든지 행동 하나 정도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거성은 우리 불종님들에게 강력하게 주창을 드립니다. 자, 우리 불종님들 현세하는 후생선척 기원 드립니다.